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물리 가르치는 유승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이제 보인고 시험 치고 나서 시험 분석이랑 조금 특징들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좀 작년까지의 보인고 출제랑 올해 출제가 좀 너무 많이 달라서 좀 학생들이 많이 당황했던 걸로 보이고요. 왜냐면 사실 작년까지의 부교재는 수능 특강이었고 이제 거기서 거의 연계해서 변형해서 출제하는 방향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부교재가 개념 완성이 됐는데 개념 완성에서 거의 출제하지 않고 또 뿐만 아니라 시험 직전에 이제 프린트를 나누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또 많이 출제가 되지 않고 그냥 아예 새로운 문제를 들고 오는 방식으로 조금 출제가 돼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좀 당황스럽지 않았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예, 해서 일단 제 소개부터 하고 들어가면 저는 서울대 물리교육과를 졸업했고요. 현재 이제 시대랑 그다음 다원 등등에서 이렇게 수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분석을 좀 해보면 사실 이제 5번 같은 문항도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좀 이렇게 좀 새롭게 들고 들어왔는데 기본적으로 원래 보인고 자체 시험은 이런 얘기 참 그렇지만 항상 늘 어려웠습니다. 항상 늘 어려웠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내에서 봤을 때는 거의 대한민국 내에서 내신 시험으로 치면 물리 쪽 봤을 때는 거의 탑티어, 탑5 안에 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워낙 많은 학교들을 진행하고 사실 저는 이제 특목 자사를 거의 전문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외대라든가 북일고, 상산 등등을 봤을 때 압도적으로 난이도가 제일 높은 학교가 보인고입니다. 그래서 사실 5번 문제 같은 경우가 이렇게 복합 유형으로 출제가 된 건데 다른 학교들 시험이었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문항입니다만 문제는 뭐냐? 보인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다 라고 보일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다 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또 12번 문항 또 제가 또 들고 왔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부교재나 또 프린트에 있었던 문항이 아니라 또 새롭게 또 들고 들어와서 굉장히 어렵게 출제됐던 문항입니다. 그래서 뒤에 쭉쭉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학교 부교재 분석이나 프린트 분석이 워낙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 보인고 같은 경우에는 풀이 능력을 길러야 된다가 제일 정확한 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들었던 학생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풀이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 있어야 사실 보인고는 좀 시험 잘 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2번 굉장히 또 어렵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항 또 마찬가지로 이제 전형적인 수능형 스타일의 정기력 문항이었고 특히 이제 사실 보인고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스타일 자체가 내신형 문항은 보통 한 문제도 안 냅니다. 아마 이제 요번에 쳤던 학생도 공감을 하겠지만 정말 한 문제도 안 나오고 오롯이 그냥 수능형으로 다 출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수능형으로 낸다는 얘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수능에서 어떤 파트가 어려웠냐를 본다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역학 파트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력 파트라든가 그래서 이런 파트들에 대해서 심화해서 연습을 좀 많이 했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특히 사실 이 전기력 문항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수업할 때 계속 이제 강조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학교 시험은 어렵다. 왜냐면 제가 이제 늘 수업 시작과 동시에 테스트를 보는데 저희 테스트는 늘 똑같습니다. 그냥 보인고 3개년으로 테스트를 봅니다. 항상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항상 망하지만 저는 그냥 밀고 나갑니다. 왜냐? 어차피 이렇게 출제될 거니까. 그래서 보인고 같은 이제 이런 시험 문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100점을 노려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이 시험지 내 문항들이 있을 건데 이 문항들에서 내가 맞출 수 있는 그 유형들을 확실하게 연습을 하고 확실히 맞춰주는 학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을 진짜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력 문항 또한 사실 엄청 어려운 편은 아니지만 이런 문항들을 꼭 맞추면서 학습을 해야 되는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항의 출처와 대응이란 또 명목으로 또 이렇게 들고 왔는데 보시면 이제 요 문항 자체가 올해 수능 특강에 있던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분명히 부교재는 개념 완성인데 출제는 수능 특강에서 하는 아주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게 워낙 이제 학교쌤 자체가 수능에 좀 특화된 쌤이기 때문에 수능 특강의 문제를 계속 들고 오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사실 저희 부교재 중 하나도 올해랑 작년 수능 특강이 정리된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책으로 배부하고 숙제를 시킨 이유가 나올 거니까 계속 수능 특강에서 출제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니까 요거는 연습해보는 게 좋다라고 해서 여지없이 이렇게 또 올해 수능 특강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근데 사실 뭐 출제가 됐다라고 해서 절대 그대로는 출제 안 합니다. 이렇게 당연히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학생들 평에 따르면 참 이게 되게 슬픈 얘기긴 하지만 그 3, 4, 5등급은 거의 찍기 싸움이다 뭐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올 정도로 약간 분위기가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1, 2등급 내에선 이제 뭐 성적의 편차에 따라서 이게 등급이 나뉘겠지만 난이도가 좀 어렵다. 특히 아마 모든 이제 학생들 그리고 뭐 다 공감을 할 테지만 이 시험지라는 게 어려운 게 앞쪽에 있으면 분명히 말립니다. 이게 차라리 어려운 게 뒤쪽에 있었으면 그냥 쉬운 거 맞춰가면서 평균적인 점수가 올라갔을 텐데, 어려운 게 앞쪽에 쫙 쏠려 있고 오히려 아마 푼 학생이 공감할 건데 전기가 좀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전기 쪽이 있었고 앞에 역학이 후루룩 다 있었는데 그게 정말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완전히 이제 멘탈이 무너지면서 뒤로 와선 뭐 풀이 능력을 상실해가는 이런 종류의 시험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뭐 항상 늘 그랬듯이 어려운 편이고, 제가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총 24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는 몇 문제였냐? 전 8문제 정도로 봅니다. 근데 문제가 이 8문제가 거의 다 앞쪽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뒤쪽에 조금 쉬운 문제 혹은 좀 중간 정도의 난이도를 풀 때 거의 뭐 사실상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아예 시간 자체 운영을 못했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진짜 많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뭐 전전날에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요거를 풀 수 있는 걸 먼저 풀고 푸는 게 맞다. 어려운 문제를 보면 그거를 덤비는 거는 사실 보잉고 시험 스타일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기말고사의 대비 방향은 사실 뭐 기존에 저희가 이제 준비하던 방식에서 워낙 사실은 작년까지 그 부교재 연기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사실 올해 준비를 시킬 때 기본적으로 이제 실력을 높여가는 과정들을 당연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풀어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쫙 이제 정리를 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부교재에 대한 뭐 부교재는 꼭 풀어야 된다. 그냥 부교재 뭐 해설을 이렇게 하고 또 변형 문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자, 그런 것들 참 많이 신경을 썼는데 좀 부교재에 대한 중요도를 좀 떨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부교재보다는 올해 수능 특강 문제들을 좀 더 다루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랑 작년 수능 특강 문제를 좀 더 많이 다루는 방향으로 기말고사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제된 문항들을 보면 뭐 평가원 교육청 기출, 그 다음에 EBS 문항들로 굉장히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아시겠지만 평가원 교육청 기출이라는 게 문제가 쌓여 있는 정도가 몇천 문제입니다. 그거를 다 풀어보는 건 사실 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형별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냥 풀이 능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적어도 최근에 있었던 기출 문항들은 다뤄보면서 아무래도 학교쌤 스타일상 최근 기출 문제를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최근 기출 문제들을 좀 더 다루면서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수업 자체는 일단 뭐 개념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유형별로 이제 문제 풀이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업이 시작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잉고 기출로 테스트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테스트 내용 자체는 직전주에 배웠던 내용들로 테스트를 봅니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개념 닦으면서 들어가는데, 사실 개념보다는 조금 훨씬 더 문제풀이에 좀 더 치중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보잉고는 내신형 문항이 안 나옵니다. 오로지 문제, 그러니까 순수 문제를 위한 문제들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 내 문제를 푸는 시간이 워낙 많고, 그 다음에 풀이한 시간도 워낙 많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업 후에 리뷰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 노트, 그 다음에 이제 워크북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중간고사를 대비를 시키면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학교 시험의 난이도에 맞는 워크북을 구성을 했는데 이 워크북을 어떻게든 아이들 다 풀리게 하고 다 하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사실 뭐, 그쵸, 문항수가 이제 매주 80문제,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소화하는 그 조금 시간이 딸려지면서, 조금 성취를 못했던 게 좀 아쉽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워크북 자체는 딱 보잉고 시험 레벨에 맞게 해서 중간부터 어려움까지 쭉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워크북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워크북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그 뭐 최근 기출이라던가 최근 EBS 위주로 이렇게 구성을 하면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항들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워크북에서 있었던 문항들이 시험에 출제된 게 거의 5, 6문제 이상?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문항수가 많고 클리닉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역부족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물리는 시간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과목이긴 합니다. 특히나 그 역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생들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3월부터 4월 말까지의 시간에서 만약에 내가 처음에 수학 공부를 하느라 3월 초중 수능 날렸다? 물리는 진짜 못 따라잡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3월 말부터 한번 해보겠다? 진짜 어려운 과목이고, 그래서 3월 말에 들어온 학생들, 좀 돼 있는 학생들은 상관없었지만 좀 아예 안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략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솔직하게 너네 학교 시험은 너무 어렵고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고3 수능보다 더 어려운 이 시험지를 네가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건 확률적으로 1%가 채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전략은 맞출 수 있는 거 위주로 학습을 하는 게 좋은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너무 현실적인 얘기고 학생들이 좀 받아들이기 좀 슬픈 얘기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원하는 거는 최고의 성적인 거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도 똑같습니다. 기말고사 범위도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던가 그다음 굴절 쪽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특수항상 이론까지 그 내용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 5월 초부터 제대로 쌓아 나가지 않으면 좀 힘들 수 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한 건 중간고사보다는 쉬울 거다. 는 요거는 확실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역학 파트가 이제 빠지다 보니까 조금 쉬워지긴 하나 역대 기출들을 분석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보잉고 시험이 아닌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해서 되게 그 학생 한 명의 성적이 60점인데 2등급 거의 뭐 초중반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 점수를 뽑아내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크북으로 숙제가 이렇게 나갔는데 아마 이제 다 알겠지만 제가 풀이 영상을 엄청 많이 찍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모든 문제를 제가 다 풀어줄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제가 일주일에 찍는 풀이 영상만 한 150문항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중에 또 일부러 이렇게 풀이 영상을 지금 계속 다 올리고 있다. 그래서 사실 뭐 학생들 입장에서 물리를 공부할 때 제일 답답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클리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클리닉은 뭡니까? 결국에는 질의응답이죠. 그래서 질의응답을 바로 할 수 있게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이 영상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시험 직전에 프린트 나왔을 때도 풀이 영상을 또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제 풀이들을 항상 다 제공을 하고 있고, 항상 이제 학습하기 위해서 좋은 도구들을 또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수업 끝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성적표가 이제 어머님들께 배부가 되고요. 이제 뭐 성적 그 다음에 이제 뭐 워크북 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세 분석해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뭐 어떤 문항이었다.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다 보잉고 기출로 하기 때문에 뭐 사실 상세 분석이랄 게 없을 겁니다. 다 그냥 기출 이렇게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번 시험 스타일 자체도 물론 문항의 출처는 부교재가 아니었지만 요번 시험 스타일 자체도 그냥 싹 다 보잉고스럽게 나왔습니다. 이전에 3개년 동안 나왔던 스타일대로 그냥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다만 난이도가 예전처럼 높았을 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막 1, 2, 3주차 때 이제 학생들 막 테스트 볼 때 저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아, 쌤 진짜 이렇게 나오나요? 진짜 그렇게 나오고 진짜 어렵게 나온다 라는 걸 또 체감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뭐 수업은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을 하게 될 거고, 뭐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풀이 영상 보고 하는 이제 방식을 이렇게 또 제공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차별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할 거고요. 조금 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문항의 비율은 어려운 것만 나오진 않을 겁니다. 우리 요번에 이제 중간고사 때처럼
뭐 학생들 체감이 너무너무 어려웠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또 뜯어보면 절반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 당연히 많이 시간을 쏟겠지만 좀 쉬운 부분들은 좀 더 개념을 좀 더 꼼꼼히 하면서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1회차 수업이 조금 어려울 거고요. 그 다음에 3회차 수업이 어려울 겁니다. 어렵다는 이유는 여기서 어렵게 출제될 거다 라는 얘기고, 그 예상은 아마 제 예상이건데 절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역학이 요번에 어렵게 나올 거다는 너무나도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었고 또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보인고는 사실 뭐 항상 늘 그 예상 범위 내에 있지만 워낙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성적이 오가는 거지 딱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1주차, 그 다음에 2주차, 그리고 3주차까지 내용이 좀 많이 어려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 5주차 가게 되면 조금 쉬워집니다. 뒤에 내용은 좀 쉽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6주차 때 어렵게 나올 이제 가능성이 높은 이 1, 2회차 내용을 좀 더 심화시켜서 정확하게는 최근 기출들을 좀 곁들이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7회차 때는 또 실전 모의고사 또 이렇게 총 정리하는 과정까지 또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고사 때와의 조금 방향의 차이점은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제가 이제 학생들이 어쨌든 공부를 할 때 물리만 하는 게 아니니까 숙제 이행률이 조금 안 좋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푸시를 나름대로 막 하고 클리닉 막 1시간 일찍 부르고 늦게 보내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조금 더 푸시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숙제 이행률이 떨어지면 언제까지 다 해서 찍어서 보내라 라는 식으로 좀 더 푸시를 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좀 그게 첫 번째 좀 달라지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달라지는 포인트는 당연히 이제 부교재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뭐 변형 문제라든가 똑같이 진행을 하겠지만 조금 이제 중간고사 대비 때보다는 부교재에 대한 중요도를 조금 낮출 예정이고, 좀 더 올해 수능 특강의 중요도를 좀 더 올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올해 지금 중간고사의 출제가 올해 수능 특강에서 조금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기말고사는 살짝 차이점을 두면서 진행을 할 거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업, 일시랑 그 다음 클리닉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클리닉을 수업 전에 1시간 하고 수업 후에 이렇게 30분을 하는데, 수업 전 1시간은 보통 이제 뭐 때문에 진행을 하느냐, 테스트를 보고 나서 성적이 이제 절반 이하인 학생들은 그 다음 주에 1시간 일찍 오라고 이렇게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보강하는 시간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후에 하는 이 30분은 테스트 성적이 이제 75% 이하일 때 다시 한번 테스트 풀어보면서 좀 익혀라 라는 의미에서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기에다 좀 더해가지고 숙제가 안 됐을 경우에도 조금 더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숙제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면서 성취도를 끌어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어쨌든 뭐 계속 일맥상통하는 얘기긴 하지만 결국에는 풀이 실력을 갖춰야 된다. 요게 가장 메인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저기 다른 뭐 상산이나 이런 여러 학교들 부교재에서 엄청 많이 출제하듯이 부교재 분석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얘기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오로지 실력을 좀 갖춰야 되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좀 선행이 많이 돼 있을수록 아무래도 좀 잘 볼 수밖에 없는 학교로 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솔직히 역학 파트는 단기간에 이렇게 좀 치고 올리는 게 워낙 어렵긴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강의를 11년 정도 했는데 정말 물리를 한 번도 안 하고 이제 중간고사 대비 딱 들어온 학생들의 경우에는 1등급을 받는 경우를 제가 5명을 채 보지 못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역학 파트가 좀 그런 파트고 좀 많이 내공이 쌓여야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이제 이 후반부, 이 기말고사 파트에 대해서는 역학만큼의 그런 시간의 축적이 필요한 파트들은 없습니다. 조금 더 화학스럽고 조금 더 화학의 양론스러운, 그래서 좀 단기간에 충분히 이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기말고사 잘 준비해서 또 중간고사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많이 커버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또 수업을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해서 보통 이제 다른 쌤들 같은 경우에 간담회를 되게 길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설명회처럼 이렇게 더 설명을 드리는 거라 딱 20분 정도 이렇게 딱 채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간담회이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좀 궁금하신 점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또 수업 들었던 학생도 있기 때문에 궁금했던 점 또 얘기해 주면 또 좋을 것 같고, 해서
궁금한 점 있나? 그렇죠. 많이 빡세지고, 조금 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지만, 예를 들어 80문제를 다 안 해왔으면 절반을 쪼개서 뭐 우리 수업 목요일이면 일요일까지 절반 해서 찍어 보내라고 할 거고, 또 뭐 화요일까지 절반 찍어서 보내라고 할 거고, 좀 더 타이트하게. 근데 사실 뭐 제가 엄청 타이트하게 하지 않았던 건 어쨌든 학생들이 물리만 하지 않으니까, 너무 물리만 해라라고 해버리면 사실 뭐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조금 막 그런 면이 있어서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푸시를 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여쭤보실 게 없으실까요? 너무 또 짧게 끝나면. 네. 그게 지금 제 노트북에 있어서, 근데 다 앞쪽에 있습니다. 거의 다 역학. 그러니까 역학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그 역학 문항의 어려운 문제가 뭐 예를 들어 한 페이지 전부 다 있고, 라는 식으로, 아예, 근데 이게 막 그 역학 문항은 어려웠던 게 되게 테크니컬하게 풀면은 잘 풀 수 있는 문항들이긴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막 교과서에 없는 여러 테크니컬한 요소들, 뭐 높이를 막 속도 제각에 대응을 시킨다거나 막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막 연습을 했으면 되는데, 근데 그게 수업을 그냥 흔히 되게 흔한 현상인데 아마 공감을 많이 할 건데, 수업 들을 때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괜찮네, 할 수 있겠네, 하지만 또 본인이 할 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간극을 계속 줄여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물리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특히 역학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항들이 정말로 많이 나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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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물리가 참 이게 되게 연관성이 진짜 높은 과목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진로 선택으로 갔을 때 물리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역학과 에너지가 있고 전자기와 양자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제가 1학기 때 수업한 학교 중에 뭐 상상고는 역학과 에너지랑 물리학을 같이 합니다. 근데 같이 하는 친구들은 이제 예를 들어 뭐 물리수강생이 막 40몇 명이고 이제 역학과 에너지가 16명 이렇게 되는데, 그 16명 중에 10명이 1등급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연계가 진짜로 깊고, 특히 이제 역학과 에너지에서 엄청 이제 어려운 파트, 제일 어려운 파트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게 포물선 운동이란 파트인데, 거기는 물리학 공부할 때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풀이가 잘 안 돼 있으면 누구는 풀이가 3줄이 나오는데 누구는 풀이가 30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이 연계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뭐 역학과 에너지, 뭐 전자기와 양자 뭐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역학 파트가 너무 어려웠고 내가 시간을 진짜 엄청 쏟았는데 안 된다, 도저히 이거는 안 된다, 내가 막 과외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다 했는데 안 된다, 그럼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역학과 에너지 성적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연계성이 정말로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전자기와 양자는 좀 별개입니다. 거기는 진짜 노력 대비 이제 성적이 나와주는 파트가 될 거고, 역학과 에너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쌤 스타일상 절대 쉽게 안 낼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도 이게 참 되게 학원 강사 입장으로서 되게 많이 못 보는데, 확실히 수능보다 어려운 2학년 내신 시험 내는 학교가 몇 학교 없습니다. 뭐 휘문, 그다음 뭐 세화, 그다음에 보인고 정도인데, 원래는 막 세화랑 보인 비슷하다가 세화가 내려가고 보인 더 올라갔습니다, 난이도가.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을 합니다. 테스트를 출제할 때 그 작년 기출이 진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거를 애들 테스트로 봐도 될까 말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지만, 그래도 계속 테스트를 봤습니다. 애들 거의 막 좌절하고 막, 저도 이제 풀어주는데 설명을 하는데 워낙 이 알고리즘이 복잡하다 보니까 한 문제가 막 5분 걸려서 풀어주고, 근데 뭐 제가 출제를 하는 게 아니니까 학교쌤이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되게 공감을 했지만, 어려운 문제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번부터 달리 읽게 아니라 그냥 넘겨보면서 일단 요 페이지 넘겨두고 요거 먼저 하자 라는 식으로 시험을 풀어야지, 이 시험지를 뭔가 내가 예를 들어 뭐 도덕 시험 치듯이 1번부터 막
이렇게 치면 절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든 시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작년 시험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3, 4, 5등급이라고 하면은 거의 70%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은 특기 등급 결정의 정도로 난이도가 어렸으면 예. 기말고사는 예. 진짜 아까 실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래도 20등급 수준으로 공부를 그거보다 좀 더 어렵겠죠. 그렇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 20문제였을 겁니다. 근데 그 20문제가 그 수능에서 흔히 얘기하는 킬러 문제보다 다 어려웠습니다. 네. 작년 중간고사 예. 보다 더 어려웠어요. 올해 더 어려웠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올해 사실 학생들이 성적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게 앞쪽에 쏠려 있으면 무조건 성적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학생들의 성향을 보면 아무리 시험 전날 일단 들춰보고 처음부터 풀지 말고 맞출 수 있는 것부터 풀어라 라고 해도 처음부터 푸는 학생들이 거의 대다수고 처음에 어려운 게 쏠려 있으면 성적은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올해 시험이 그런 시험지였고 작년이 사실 더 어려웠습니다. 근데 뭐 분포로 보면 사실상 뭐 작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기말도 그러면 쉽다고 해도 어렵게 나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인고 시험이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3개년 기준입니다. 물론 그 더 과거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시험지들을 쭉쭉쭉 다 보면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대치에 어떤 학교를 갖다 놔도 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뭐 물리쌤의 권한이고 뭐 그 쌤이 그렇게 출제를 하겠다는 거니까 뭐 저희가 뭐 방법은 없고 그러면 결국에는 주어진 내에서 최고 점수를 얻는 건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해서 당연히 이제 어려운 파트에 대한 학습을 하겠지만 좀 더 기본 점수를 좀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이런 식의 좀 시험을 쳤어야 되지 않나. 근데 실제로 올해 공감하겠지만 뒤는 쉬웠습니다. 충분히 할만했고 그냥 여느 학교 정도의 난이도였습니다. 뒷부분은. 앞부분이 워낙 어려워서 문제였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여쭤보실 게 없으실까요? 되게 왜 이렇게까지 출제를 하는지를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사실 현 추세랑은 안 맞긴 합니다. 왜냐면 작년까지는 저는 이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수능을 볼 아이들이 있으니까 2학년 물리만 진짜 2학년 때 물리만 빡세게 해놓으면 그 친구들은 수능 가면 다 만점입니다. 왜 2학년 때 본 게 수능보다 쉬운데 고3 때 공부 안 할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올해 학생들은 지금 수능으로 물리를 볼 게 아닌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그쵸. 근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물리만 이런 게 아니다. 뭐 화학도 비슷하고 뭐 수학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워낙 그냥 어렵게 출제하는 학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되게 저도 나름대로 뭐 워낙 강의를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인고를 계속 가르치는 이유가 그러니까 학교쌤이 생각하는 그 사고의 구조랑 이제 문제 드러나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문제풀이의 구조랑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되게 학교쌤이 깊이가 있구나. 근데 그 본인 깊이를 문제는 이제 학생들한테 강요하는 게 문제인 거죠. 학생들이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이 깊이까지 올라갑니까? 그래서 나름대로는 아마 조금 작년보다는 좀 쉽게 내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시험 전에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렵게 출제했다고. 근데 해서 뭐 그거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이제 어렵게 출제했다라고 하지만 제 예상보다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뒤에가 좀 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그 문제 배치 때문에 조금 많이 어려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매주 수업을 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인고 기출로 테스트를 계속 볼 거고요. 저는 그 스타일은 안 바꿀 겁니다. 왜냐면 뭐 지금 당장 막 안 올라왔는데 이걸 봐도 되나요? 근데 어차피 이걸 시험 칠 거 아닌가? 그리고 이 스타일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계속 보인고 기출로 시험을 볼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 중간고사 때처럼 보인고 기출이 이 해당 영역이 너무 어려운 것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보인고 기출이 아닌
최근 이제 평가원이나 교육청 기출을 좀 들고 와서 아까와 같은 시험처럼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으니 쉬운 거 먼저 맞추고 갈 수 있게끔 하는 연습을 좀 매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적어도 중간고사 때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또 혹시 여쭤보실게. 예. 혹시 올 동영상 가능하세요? 예, 가능한데 아까 이제 학생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좀 그 숙제 여부를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할 거라서 학생이 좀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숙제를 얼마만큼 했고 안 되는 게 있으면 어떻고, 그리고 혹시 뭐 이제 가능하다면 제가 또 목요일 수업이지만 목요일 밤 11시 반부터 새벽 1시까지 제가 줌으로 Q&A 라이브를 또 합니다. 그래서 다른 수업 때문에 못 오는 경우는 꼭 그때 들어와서 적어도 테스트 정도만이라도 10시에 끝나고 테스트 보고 매겨보고 안 되는 거 질의응답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타이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올 동영상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좀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그렇게 또 진행을 또 하도록 할 겁니다. 예, 혹시 또 여쭤보실 게 없니? 궁금한 거? 많이 어려웠나? 그치? 아, 참. 근데 또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잘 볼 수 있는 학교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건 성적인데 상대 평가기 때문에 상대 이제 주변 친구들이 절고 있을 때 내가 여기 좀 해놓고 이렇게 쭉 올라오면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래서 오히려 애매하게 잘해서 나는 다 맞출 거야 라는 컨셉으로 가버리면 진짜 심각하게 망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워낙 이제 변수가 큰 학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해서 일단은 뭐 설명 여기까지 드릴 거고요. 혹시 또 여쭤볼 사항이 더 없으시겠죠? 예,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